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웅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이 혈압은 뭐 누구나 다 관심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혈압을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맥압이라는 게 뭔지, 새로 나오는 기준이 뭔지 제가 조사한 거를 우리 청취자분과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 새로 나온 그 혈압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냥 뭐 편하게 120, 80이 정상이 아니냐 뭐 이렇게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이 혈압 그 기준을 뭐 주기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네.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먼저 나왔던 기준도 오랫동안 썼어요. 근데 새로 나온 기준은 2017년 10월인가 11월 달에 새로 그 미국 그 심장학회하고 뭐 칼리지 오브 뭐 카디알러지나 뭐 이런 그런 것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3년간 약 한 9천 명 정도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준은 어떻게 됐냐면은 140에 90, 그다음에 그게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150에 80.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정상 범위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그거를 개정한 이유는 그 기준을 말고 140에서 120으로 한번 낮춰서 이 사람들이 스터디를 했더니 심장 그 질환이 예를 들면 뭐 심장 뭐 그 마비라든가 뭐 그다음에 중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예. 정상 혈압의 그 수치를 낮췄더니 예, 낮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면 그 전에는 140에 90이면 뭐 혈압약도 먹지 않고 뭐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55세 그 65세 미만 사람들, 그다음에 65세 그 넘는 사람들은 150에 80만 돼도 뭐 혈압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걸 스터디를 했더니 그런 그 질환을 많이 예방을 하더라. 낮췄더니 그러면은 그 낮춰놓으니까 갑자기 고혈압이 아니던 사람들이 많이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예, 기준이 이제 수치가 내려갔으니까 내려가니까. 이전에는 140에 90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바뀐 기준에 의하면 그게 고혈압이 되는 거네요. 고혈압도 그거는 스테이지 2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렇게 했더니 젊은 사람들 약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 통계를 내봤더니 한 70에서 79%가 새로 고혈압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은 고혈압이에요. 네. 예,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에 있던 그 뭐가 있냐면 pre hypertension 그런 말하면 고혈압 전 단계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어디에 속하냐면 120에 139, 80에서 89. 요 정도는 혈압약을 먹지 않고 그냥 운동이라든가 식생활 습관 뭐 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이제 예비 그 전 단계 혈압 전 단계라는 말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지고 120에 139 그런 말하면은 그 수축기 혈압을 둘로 나눴어요. 120에 129, 130에 139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네. 나누고 이제 확장기 혈압도 80, 89인데 80 그러니까 120에 129, 80. 그다음에 130에 139, 80에서 89 뭐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120에 129는 약간 혈압이 올라 있다. 이렇게 그걸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130에서 139, 80에서 89는 제1단계 고혈압이라는 게 제1단계. 예. 1단계 고혈압. 이전에는 정상으로 취급되던 게 이제 그렇죠. 1단계 고혈압이 된 일정의 거예요. 고혈압이 됐고 그다음에 2단계 고혈압은 140에서 90 이상이 되면 2단계.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0에서 120이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그 뭐야 하이퍼텐션 크라이시스라서 이머전시룸으로 가셔야 돼. 네, 뭐 그 수치는 상당히 높네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이 사람 수가 늘어난다. 그럼 그만큼 또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과제인데 옛날에 고혈압 전 단계에 있으면 뭐야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약을 안 먹었거든요. 네. 지금도 엘리베이티드 그러니까 말 혈압이 약간 올라가 있다. 이거를 120에 129,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1단계 고혈압이 130에서 139, 80에서 89. 그러면은 약간 올라 있는 사람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제1단계 고혈압은 꼭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안 그게 먹었는데. 정상이었는데 네. 이 바뀐 기준에 따라서는 1단계가 되니까 약을 꼭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스터디를 이제 해봤어요. 사람들이 해봤더니 1단계 고혈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이런 스트로크 한번 약간 전조가 왔다든가 아니면 뭐 이 심장마비, 심장이 좀 이상하다든가 이런 사람은 꼭 약을 먹어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은 약을 먹어서 혈압을 정상으로 내려야 되고 그러지 않고 몸 자체가 건강한 분들 있죠. 건강한데 혈압 자체가 제1단계 그 숫자가 나왔다. 예. 1단계 숫자가 130에서 139라든가 뭐 아니면 80에서 89가 나왔다든가 이런 분들은 일단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돼. 네. 상담을 해서 내가 음식을 조정하고 몸무게를 빼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꿔서 한번 혈압을 낮추도록. 안 먹고 예. 낮춰보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게 예. 좋아요. 약을 안 먹고 낮추는 게 더 예. 낫겠죠. 근데 반드시 자기 혼자 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또한 의사, 상담을 예, 해보셔야 되겠네요. 담당 의사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기준을 좀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했던 맥압이라는 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맥압. 맥압이요. 예, 맥압. 네. 맥압이 뭐냐?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혈압은 많이 들어봤지만 맥압이요. 어떤 건가요? 맥압은 참 많은 분들이 잘 이게 알질 못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혈압이면은 우리가 심장이 피를 혈관으로 쭉 내보낼 때 우리 혈관이 받는 압력 예. 그게 수축기 혈압이래요. 수축기 그죠? 그다음에 확장기 혈압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이 계속 뛰지는 않고 수축했다 또 이완됐다 수축했다 이완됐다 그러잖아요. 네. 수축과 이완 그 사이가 이완기 혈압이에요. 이완기 혈압이요. 보통 우리가 혈압 재면은 숫자가 앞에 숫자 뒤에 숫자 나오는데 앞에 숫자는 수축기 뒤에 숫자는 확장기 혈압을 의미하는데 그 사이 이완기 또 혈압이 있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아까 그 기준에 얘기할 때 120에 80이잖아요. 그러면 120이라는 거는 수축기 혈압이고 예. 80이라는 건 이완기 혈압이고. 80이 이완기 혈압.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혈압기 보면은 숫자가 많은 거 적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많은 것이 수축할 때 예. 심장이 꽉 조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고 밑에 좀 숫자가 작은 것은 이게 지어였다가 풀어줄 때 네. 예, 그럴 때 혈관이 받는 그 압력이 이제 이완기 혈압이라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근데 맥압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축기 혈압 숫자에서 이완기 숫자를 뺀 거. 네. 그러면 120에 80 이러면은 120에 80을 빼면은 40이잖아요. 예. 40이 맥압이다. 그 차이군요. 야, 차이. 그 맥압이 뭐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혈압이 지금 뭐 120에 65 이러면 굉장히 좋은 혈압 같잖아, 그죠? 네. 120이 정상이고 또 65는 뭐 80 이하니까 이게 너무 좋잖아, 그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두 숫자를 빼면 얼마나 나와요? 55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120에 80의 숫자 40보다도 15나 많잖아요, 그죠? 네. 숫자가 높아졌어. 이게 뭐냐면은 이 맥압이라는 거는 우리 그 혈관의 탄력성
탄력성을 동맥경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맥경화. 우리 핏줄이 진짜 고무줄처럼 탄력이 돼야 되는데 딱딱해진다고요.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속였죠. 뭐 칼슘이 너무 많아서 그런 그 생길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돼 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혈관이 막히고 또 제일 그 많이 흔한 거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혈관이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막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 혈관의 탄력성을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탄력성을 감지하는 거예요. 아, 숫자가 너무 커지면은 우리 그 혈관이 탄력성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렇군요. 또 혹시 동맥경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보통 그 차이가 뭐 이완기 수축기 이완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보통 한 60 이상이 되면 꼭 의사를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맥압이 60 이상이면 이 혈관의 탄력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봐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의사하고 담당 의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내 수치가 이렇게 큰데 내가 동맥경화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래서 혈압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예. 또 몸속에 콜레스테롤 그것도 다시 또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걸 꼭 하시고 맥압 그다음에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예, 그다음에 혈압 측정하는 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혈압 측정하는 걸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의사 오피스에 가면은 그날 하루 딱 재가지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어야 돼요. 그 참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 하루만 잰다 그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새는 혈압계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집에서 혈압을 재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집에서 예, 재시잖아요. 그 집에서 잴 때 아무렇게나 재면은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 요즘은 전자혈압기가 있어서 쉽게 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뭐 혈압을 약을 새로 바꿨다든가 혈압약 안 먹다 먹었다든가 뭐 그다음에 혈압약을 먹기는 그렇고 안 먹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뭐 집에서 몸무게 좀 빼고 운동 좀 하고 식습관 좀 바뀌고 이래가지고 혈압을 조정하겠다. 근데 이런 여러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혈압을 집에서 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 오피스에 매일 재면 좋은데 매일 재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 오피스에 가기 전 한 일주일 전에 네. 어떻게 재냐면 하루에 2번을 재셔야 돼요. 꼭 식후에 재면은 식후 1시간 후에 재야 되는데 식전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 혈압이 항상 높아요. 아침 혈압이 높고 그다음에 점심때리로 올라가다가 오후가 되면 내려가는데 아침 식전 일어나기 전에 아침 식전에 한 번 재고 1분 간격으로 다시 또 재는 거예요. 2번 재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재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일어나자마자 재지 말고 네. 일어나서 보통도 화장실에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에 소변이 차 있다든가 아니면 뭐 그 몸에 그 대변을 이렇게 되면 혈압이 약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 가지고 눈 뜨자마자 바로 재는 게 아니고 용변을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테이블에 앉아서 재는데 테이블 등받이가 있어야 돼요. 등받이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힘을 쓰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도 등받이 있는 의자에 등받이에 앉으셔서. 앉는 의사의 등을 딱 대시고 편안한 자세에서 식탁에 그러니까 이 테이블 위에 손을 심장 높이로 하는 거예요. 심장 높이로. 심장보다 올라가면 혈압이 낮아져요. 또 내려가면 혈압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심장 높이로 재되 금방 재는 게 아니고 한 5분 동안 안정을 하셔야 돼요. 5분 동안. 그래서 아침 그 아까 얘기하듯이 2번, 식전에 2번, 저녁에 2번. 그 2번 잰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는 한 번 딱 재면은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2번 재서 평균을 내도 괜찮아요. 아침에 한 1분 간격으로 2번 재시고 그 숫자를 기록하시고 저녁에는 뭐 언제 저녁에는 뭐 전에 자기 전에 해도 괜찮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시듯이 운동 한 사람은 운동하고 바로 재는 게 아니고 한 30분 후에 뭐 커피 커피 늘 마시는 사람 괜찮은데 커피를 뭐 안 마시다 마시면 그것도 또 한 30분. 그러니까 30분 후 그다음 몸의 안정을 안정하고 취하게 하시고. 식사는 만약 하고 자면 1시간 후에 자고. 그러니까 네. 식전이 좋다는 거예요. 혈압약은 먹기 전에 이게 혈압약은 항상
시간이 먹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먹는 사람은 아침에 한 번, 뭐 저녁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저녁에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먹는 사람. 밤에 잘 때 혈압이 안 떨어지면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혈압약을 먹기 전에 적게 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손목 혈압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부정확해요. 아. 그리고 이제 팔에다 하는데 팔도 그 커핑이라 이게 두르는 거 있죠. 그 네. 사이즈가 맞아야 돼. 팔이 너무 가는 사람이 보통 사람처럼 재면 혈압이 확 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렇군요. 떨어져. 그래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기기를 쓰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커핑 사이즈가 정해야 되고 이 딱 쟀을 때 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손목 있는데 거기부터 그 손가락 두 개가 위로 올라올 정도로 하고 예.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한 너무 꽉 2인치 재지 정도 위로 올라가게 이제 팔에 감으시고 너무 꽉 재지 말고 손가락 정도가 들어갈수록 늦으나. 예,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예, 그렇게, 여유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용우 원장님이 혈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혈압 재실 때 주의할 상황, 혈압 있으신 분들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만약 10 정도 차이 나면 괜찮은데 많이 차이 난다면 많이 높은 쪽으로 항상 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